만약 그 비자 완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과연 같은 일본일까? 이 질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리의 풍경도 뉴스의 헤드라인도 우리의 일상도 변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섬뜩하다. 아무 일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 위험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정치는 때로 커다란 소음과 함께 움직이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국민이 모르는 사이 충분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국가의 출입구를 바꾸는 결정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흐름이 거의 끝까지 갔다는 사실이다. 단 한 걸음만 더 나아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 위험한 흐름이 실제로는 멈춰서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소리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아무 변화도 없었던 오늘의 평온한 일상이 실은 치열한 선택과 결단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했는가의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질문이다. 1. 논란의 시작과 조용히 발표된 중국인 비자 완화 구상. 논란의 출발점은 거창한 선언도 대대적인 토론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기에 더 위험했다. 문제의 중국인 비자 완화 구상은 외교 일정 이후 마치 행정 절차의 연장선처럼 담담하게 공개되었다. 발표의 형식도 표현도 자극적이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을 활성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평범한 정책 제안처럼 보였다. 구상의 핵심은 장기 유효 비자의 신설과 체류 조건의 완화였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 또한 기존보다 늘어나는 구조였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류 요건을 간소화한다는 설명은 인도적 배려와 관광진흥이라는 명분을 덧붙이며 정책의 날을 무디게 만들었다. 이 모든 설명은 관광이라는 단어 안에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보다 과정에 있었다. 이처럼 국가의 입국 관리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 국내에서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왜 필요한지,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정책은 마치 이미 정해진 방향인 것처럼 흘러갔고 많은 이들은 나중에서야 그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하게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왜 지금 이 시점이었는가? 왜 이렇게 서둘렀는가? 그리고 왜 조용했는가? 외교적 성과를 앞세운 판단이 국내의 불안과 우려를 지나치게 가볍게 본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비자 완화 구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치가 어떤 순서를 우선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이 국민이 느낀 본능적 불안, 관광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었던 문제, 비자 완화 구상이 알려지자마자 많은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다. 정부는 관광진흥과 교류 확대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설명은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제도의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관광 정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간 유효하고 반복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체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짧게 머물고 돌아가는 관광과 달리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출입은 생활과 경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우려는 치안 문제였다. 관리 인력이 한정된 현실에서 장기 체류자의 실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방식은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주거 불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의 증가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연구기관과 기술 분야로의 접근 가능성, 정보관리의 취약성까지 거론되면서 우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제기로 확산되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은 이 불안을 더욱 키웠다. 섬나라인 일본에게 입국 관리는 국가 안전의 출발점과도 같다. 한번 들어온 이후의 관리는 항상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관광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모든 위험을 덮으려는 듯한 설명에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 이는 과도한 경계심이 아니라 국가의 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이었다. 3. 다카이치 총리의 문제인식. 왜 반대가 아니라 정지였는가? 이 비자 완화 구상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인 태도는 단순한 찬반의 구도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는 방식 대신 정책의 구조 자체가 가진 위험을 하나씩 짚어나가며 흐름을 멈추는 데 집중했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반대는 충돌을 낳지만 정지는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반복 입국을 전제로 한 제도의 본질적 위험성이었다. 장기간 유효한 비자는 관광이라는 틀을 넘어 실제 체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체류 기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는 이 점을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설명했다.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관리의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커진다는 논리였다. 또 하나의 핵심은 경제와 안전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장기 체류와 반복 출입은 부동산 취득, 연구시설 접근, 기술 관련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국가의 중장기적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속도보다 신중함을, 외형적인 효과보다 내부의 관리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그의 문제 제기가 국내 감정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전반이 입국 관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일본만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한 불균형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점을 들어 지금은 넓히는 시기가 아니라 지켜보며 관리할 시기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정책을 없애는 것도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다.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제도가 현실화되는 마지막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었다. 그 정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결정적이었다. 조용한 중단. 정책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의미.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비자 완화 구상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다.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선언조차 없었지만 정책은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정책은 한 번 제도로 굳어지면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다. 시행 이후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이미 형성된 권리와 이해관계 때문에 수정이나 철회는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택은 시작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시작 직전에 멈추는 결정이다. 그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포기하는 일과도 같다. 바로 그 이유로 이번 사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만약 제도가 시행되었다면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야 그 부작용이 표면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치안 문제, 주거 불안, 관리 체계의 혼란은 언제나 사후적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왜 그때 막지 않았느냐는 후회만 남게 된다. 이번에 선택된 길은 정반대였다. 불확실성이 큰 제도를 성급히 밀어붙이기보다 아무 일도 없었던 현재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이는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위험 관리였다. 정치의 역할이 반드시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변화가 아니라 안정이었다. 눈에 띄는 성과도 박수도 없었지만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피했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이 선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5. 뒤늦은 재평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성과. 비자 완화 구상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흐름이 조금씩 알려지자 여론의 반응은 묘하게 엇갈렸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오히려 뒤늦은 충격을 받았다.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과 한 발 차이였던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평가의 방향이 빠르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정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제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본 뒤 안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멈춰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성과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된 것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 얼마나 결과 중심적인지를 다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것도 아니고 경제 지표가 갑자기 개선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변화가 없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체감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큰 결단의 결과였는지가 서서히 드러났다.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했다. 만약 장기 체류와 반복 입국이 현실이 되었다면 지금쯤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문제는 분명 제도 시행 직후가 아니라 몇 년 뒤에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 가서야 뒤늦게 대응하는 모습이 떠오르자 조용히 멈춘 선택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이 재평가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정치가 언제나 눈에 띄는 성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에 가깝다. 아무 변화도 없었던 현재가 사실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6. 비교되는 정치, 서두른 외교와 멈춘 정치의 차이. 이번 비자 완화 논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정치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비시켰다. 한쪽은 외교적 성과와 속도를 중시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다른 한쪽은 그 방향이 가져올 파장을 계산하며 걸음을 멈췄다. 겉으로 보면 전자는 적극적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서두른 판단은 단기적으로는 성과처럼 보인다. 회담 이후의 발표, 교류 확대라는 표현,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듣기에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국내 정서와 현실적 관리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 쉽게 균열을 드러낸다.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움직이면 국민의 불안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멈춘 정치는 눈에 띄는 결과를 남기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멈춤에는 계산이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점검이며 외교적 편의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다. 반발과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제도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태도였다. 이 차이는 정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다. 외부의 평가를 앞세울 것인가? 내부의 안정과 신뢰를 지킬 것인가? 이번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며 평가가 엇갈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두른 선택은 불안을 남겼고 멈춘 선택은 아무 일도 없었던 오늘을 남겼다. 정치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려운 길인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7.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정치의 가장 어려운 용기. 이번 비자 완화 논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정치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용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의 용기를 결단과 추진력에서 찾는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고 변화를 밀어붙이며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용기로 평가받기 쉽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와 정반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작하지 않는 결정은 언제나 불리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과로 기록되지 않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외교와 경제라는 명분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흐름을 멈추는 일은 정치적으로 더 큰 부담을 동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속도를 늦춘 선택은 결과적으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었다. 정치는 미래를 다루는 영역이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보고 미리 멈추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판단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제도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시작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이야말로 가장 앞선 단계의 위기 관리라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정치가 국민의 감각을 얼마나 섬세하게 읽어야 하는가에 있다. 국민이 느낀 불안은 과장이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이었다.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멈춤은 단순한 행정적 선택을 넘어 정치의 본질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묻고 있다. 정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화려한 변화인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의 안전인가? 가장 어려운 용기는 때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선택임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8. 조용히 나라를 지킨 선택에 대한 감사. 이번 비자 완화 논란을 돌아보며 가장 강하게 남는 감정은 안도감이다. 무언가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현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정치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변화에서만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 반대의 진실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국가의 출입구를 다루는 정책은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영향은 서서히 그러나 깊게 사회 전반에 스며든다. 그렇기에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멈춘 선택은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담긴 책임의 무게를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은 누구를 공격하지도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험한 방향을 피했다. 바로 그 점이 이 선택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 정치가 늘 박수와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역할이다. 오늘의 평온한 일상은 우연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려진 선택의 결과다. 그렇기에 이 글의 마지막은 비판이 아니라 감사로 맺고 싶다. 조용히 나라를 지킨 그 결정에 대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오늘을 가능하게 한 용기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